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서광주 세무소를 압수수색하고 한 사업자 대표가 부가세 수억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세무소 직원들의 부적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광주 전남 4개 선거구에서 모두 후보를 냈습니다. 수자원공사 사장이 영산강을 찾아 큰빛 이끼벌레는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경단체는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닭과 오리 사육주수가 최고 20%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730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광주 전남에서 치러지는 선거구 4곳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새누리당이 4곳 모두 후보를 내면서 여야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는 새누리당의 송환기 당협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략공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통합진보당의 장원섭 전 사무총장, 정의당의 문정은 부대표 등 4명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순천 곡성 보궐선거는 새누리당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새정치민주연합 서가번 전 의원이 맞붙은 가운데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와 무소속 구이승, 김동철 후보가 가세했습니다. 나주 화성 재선거에는 나주 동광농협조합장을 지낸 새누리당 김종우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신정훈 전 나주시장, 무소속 강백수 세무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영광 한평 담양 장성 선거구는 전남지사 후보로 나섰던 새누리당 이중효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이계호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730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17일부터 선거일 직전 자정까지 13일 동안 진행되고 사전투표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21명이 숨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의 방화용의자 81살 김모 씨를 검찰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김 씨를 상대로 수사한 결과 김 씨의 양 눈썹이 불에 탄 흔적과 손등의 화상 흔적 등을 고배율의 현미경으로 확보했고 CCTV로 확대해 김 씨가 손에 라이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었던 사실을 확보해 현존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으로 결과가 나온 만큼 김 씨에 대해 치료 감호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침몰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됩니다. 김 대표는 어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공판 준비길에서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 사실 외에 세월호 침몰 원인을 심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재판부가 세월호의 증개축이나 과적, 고박 부실, 변침 등 검찰의 공소 사실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면 변호인이 자료를 내고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하자 변호인은 다음 공판 때 구체적으로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제 서광주 세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세금 유예를 해주는 과정에서 세무소 직원들이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서광주 세무서 압수수색을 끝낸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직원들이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서광주 세무서의 여러 부서 가운데 부가가치세과만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 부서가 담당했던 지난 1년치 세무 관련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압수수색하신 거예요? 경찰이 세무서를 압수하는 일은 이례적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이미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중장비 업체 대표 46살 임모 씨를 수사하다 세무서 직원들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중장비 지입 차주들을 대신해 세금을 내주겠다며 5억 원가량을 받은 임 씨가 실제로는 세무서에 세금을 내지 않아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세무서가 세금 유예 제도를 통해 임 씨가 세금을 나중에 내게 되게끔 해줬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세무서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임 씨는 지금껏 세금 유예를 2차례 받았는데 한 번은 세무서 직권으로 다른 한 번은 본인의 신청을 통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세무서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경찰이 같은 권력기관인 일선 세무서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광주 지역에서도 최근 5년 이내에 세무서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하는데 경찰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징수유예 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사업소득자는 1년에 2차례씩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할 수 있고 사업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 스스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납세자가 같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해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처럼 사업주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가 중간에 세금을 가로챌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세무 공무원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지입차지나 그런 암월차라든가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어느 것도 있는가 보려고 이제 지금.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해 세금 납부를 유예받았던 사업체들의 자료를 확보해 징수 유예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로 징수 유예를 악용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지 아니면 용두사미로 끝날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주 사직단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사직대제행사위원회는 어제 광주 사직공원 사직단 광장에서 사직대제를 열고 광주시를 상징하는 사직재단을 이설해 재복원하고 신실과 재상, 유래비 건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를 통해 교육의 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직대제는 일제강점기의 한민족의 정체성과 단군문화 말살 정책으로 완전히 철폐되는 아픔을 겪었고 지난 1960년 동물원이 들어서면서 철거됐습니다. 영산강에서 최근에 발견된 큰빛 이끼벌레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며 K-워터 사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을 옹호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수지에서나 발견되는 태형 동물인 큰빛 이끼벌레가 영산강에서 대거 발견됐다는 소식에 최계훈 수자원공사 사장이 영산강을 찾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2년에 완공된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최 사장은 지난달 25일 광주 MBC 취재진이 큰빛 이끼벌레를 발견한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끼벌레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고작 10분 남짓 머문 뒤 떠났습니다. 큰빛 이끼벌레의 출현이 승천보 등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최 사장은 4대강 때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볼을 만들어서 영향이라기보다는 기후변화라든지 또 기온변화 이런 거에 의한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지난해 극심했던 영산강의 녹조 현상도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며 영산강 수질도 언론 보도와 달리 좋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죽산보에서 쭉 가다 보니까 굉장히 수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도 일부 언론에서 막 조류가 있던 그런 사진도 봤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거의 볼 수 없어서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환경단체는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없던 외래종 생물이 강에서 발견됐고 4대강 사업 전보다 심각한 녹조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찾기보다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 그거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큰빛 이끼벌레 출현의 원인을 두고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이라는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닭과 오리 사육두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광주 전남 가축 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닭 사육은 전분기보다 10%가 감소했고 오리는 무려 23.9%가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AI 발생으로 인한 폐사와 살 처분 등으로 사육두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13억 원대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광주 도시철도공사 전현직 직원 426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미지급된 상여수당과 퇴직금 등 13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은 지난해 말 대법원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미지급된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가칭 미래광주교육발전 포럼이 창립총회를 갖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광주 서석교회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발기인들은 교육 전문가 중심의 교육 정책 실현을 목표로 교권 확립과 실력 광주 전통 계승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발기인들은 정관을 심의해 통과시키고 대표를 선출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많이 더우셨을 텐데요.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2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29도가 예상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구름이 볕을 가려주면서 야외 활동하기에도 수월하시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5mm 내외, 남해안 지역은 이보다 조금 더 많이 내리겠습니다. 낮부터 나들이 가능하시겠고요. 한낮 기온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과 담양 20도, 구례 19도, 화순 2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나주와 화순 29도, 구례 3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